오늘 본인에게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네, 제가 다 깨서 응?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길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다는 안 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그 상담 중에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공유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음성 메시지를 공유를 허락해 주셨고요. 자, 이분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나오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였다면 이분은 굉장히 긴 독백처럼 굉장히 뭔가 술술술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그렇게 길면서도 굉장히 조리가 있고 잘 짜여져 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그 녹음된 걸 다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본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인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메시지를 집대성한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인상적인 특별한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연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여성분이신데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좀 축났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안 좋아진 여러 가지 막 뇌졸중 이런 것 뭐 반신마비 이런까지 경험할 만큼 굉장히 몸이 극도로 좀 쇠약해진 그런 분이었어요. 뭐 어느 한 분 좀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지 않지만 이분은 굉장히 좀 늦둥이에 그 형제들이 많은 늦둥이에 좀 막내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어떤 장애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골에서 외떨어진 정말 그 같이 놀 동네 친구도 없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챙겨줄 수도 없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또 이 막내가 그 오빠들 학비도 대줘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든지 정말 늘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챙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그러니 이제 몸에서 신호가 오죠. 그래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수입은 좋은 직업이었고요. 그런데 남편도 뭔가 이렇게 살가운 이렇게 뭐 챙겨주고 이런 남편보다 뭔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냥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막 좀 이런 타입이라서 또 거기서는 스트레스. 그래서 뭐 그 몸의 병이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생긴 분이셨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뭔가 이제 우리의 그 내적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진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몸으로 신체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케이스. 정말 쥐어짤 만큼 다 쥐어짠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분의 내면 아이가 너무나 이제 추운 곳에서 그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미래 체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미래에 갔더니 너무나 여유로운 거의 그 80대에 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에. 그래서 그런 너무나 좀 여유롭고 지혜로운 그런 80대의 자신이 현재 나를 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앞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제 뒷부분은 긴 독백이 이어지거든요. 그래도 이 앞부분의 내용도 같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삶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그 80대의 지혜로운 내가 이제 현재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나이가 든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괜찮아. 좋아요.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아. 아빠도 괜찮고,
너로 충분해. 그냥 그대로 충분해. 애쓰지 말고. 애쓰지 마. 괜찮아.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돼. 잘했어. 잘 살아왔어. 그래요. 그 건강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힘든 걸 참고 견디다 보니 쉬고 싶어도 그걸 참고 견디다 보니 그래서 쉬게 해줄 거야. 에이구. 이렇게 하다면 더 정말 힘들어졌을 거야. 쉴 때 푹 쉬어. 좋아하는 거 먹고 좋은 거 네가 좋은 걸 해. 남이 좋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좋은 걸 해. 다 같이 좋은 거라면 더 좋고 좋은 걸 해. 그래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잘 견뎠어. 너 진짜 잘 해냈어. 힘들었을 텐데 그러게요. 잘 견뎠어. 그러니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 힘들었던 과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거는 너를 진짜 너를 찾아가기 위한 잠깐의 여행이었어. 진짜 너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어. 그거를 겪어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그런 외롭고 슬프고 어두웠고 무릎이 더울 때 그때 그 마음을 헤아려줄 수가 있어. 그거를 네가 느낀 거야. 네가 느껴서 너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껴. 더 그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 속마음까지 느껴. 마음속까지 느껴서 그걸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렇군요. 딸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겐 충분한 힘이 있어. 그 아이에겐 충분한 힘이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돼. 바라봐주면 알아서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좋아요.
힘들어하지 마. 음. 힘들어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각의 어렸을 때 경험치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살짝씩 깨지기도 하면서 살짝씩 뭐라고요? 깨지기도 하면서. 툭 그러지는 거야. 음. 그 모서리들이 다 자기 안에 구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모서리들을 서로 부딪히면서 둥글게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야. 다 보석이 있어. 안에는 다 보석이 있어서 아주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를 떼어내야 해. 그거를 떼어내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야. 떼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서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부딪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딪힘으로 이 밝은 빛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걸 떨쳐내기 위한 그 있잖아, 놀이동산 가면 그 팡팡 있잖아, 그 팡팡 튀기는 자동차의 앞에 고무가 받쳐져 있어서 손으로 부딪히면 팡팡 소리는 나고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다치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잠깐 흔들릴 뿐이야. 그러니 걱정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이 따뜻함으로 그냥 봐줘. 지켜봐주면 너도 남편도 아들도 엄마도 네 밝은 빛으로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를 깨나갈 거야. 원래는 다 밝은 빛이 있는 보석들이었어. 보석들이 자기가 보석인 걸 밝게 빛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석이라는 거를 발견해 가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냥 놀이동산에 왔다고 생각해. 때로는 무서운 귀신의 집처럼, 때로는 자이로드롭처럼, 때로는 청룡열차처럼, 때로는 해적화처럼. 그렇게 어쨌든 놀이동산을 갈 때는 즐겁고 설레잖아. 즐겁고 설레고 또 무서운 곳에서 내려오면 또 즐겁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잠깐
잠깐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그런 건 잠깐 겪고 나면 또 놀이동산을 나올 때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 그거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은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엄마를 힘들었던 엄마를 봐줄 수 있는 외로웠던 엄마를 그리고 네 남편을 아이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감정을 알아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알기 위해서 너한테 주어진 거야. 너는 지금 너한테 아마 5살 아이처럼 굴 수도 있어. 그러면 네가 엄마가 돼서 따뜻하게 그 아이를 안아줘. 그 아이도 참 외로웠던 아이야. 외롭고 지금 네가 안아주면 오빠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따뜻한 느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노란 동산을 웃으면서 갈 수 있어.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어머니도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그냥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는 남편이 또한 겪어야 되는 일이야. 사랑하지만 남편 대신에 겪어주고 싶지만 그거를 남편 또한 그 모서리들을 뾰족한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대신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줘. 너한테는 그냥 너는 지금 그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힘을 길러내는 과정이야. 너도 더 성장하고 남편도 더 성장하고 어머니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야. 그게 암이라지만 어머니는 단지 안 아플 수 있어. 그냥 너희들의 그냥 따뜻한 사랑만 받으면 돼. 그냥 그게 암이라고 해서 다 괴로운 건 아니야. 다 괴로운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는 네가 괴롭고 남편이 괴롭고
가족들이 괴로운 거지. 어머니는 평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조차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 따뜻하게 안아주고 남편도 그냥 기억이 좋은처럼 원래대로 암 안 걸렸을 때처럼 그냥 자주 가주고 앞에서 웃어주고 너도 그렇잖아. 네가 아프다고 네 아프해서 자꾸 울면 싫잖아. 그런 것처럼 네 앞에서 따뜻하게 봐주고 손잡아주고 아무런 말을 안 해도 그거는 에너지라서 서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웃어줘.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어머니는 그거를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행복하게 순간이야. 즐기면서 살아. 즐기면서 이것도 그냥 너 알잖아. 알고 있으면서 다 알잖아. 이미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있었어. 너는 그냥 그런 거 알고 있었으니까 같이 즐겁게 살아.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돈이 더 있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많으니까 네가 너도 남편도 원래 밝은 사람이니까 원래 정말 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끊으면 즐거움만 차를 타고 그냥 울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 마차를 즐겁게 타고 가. 즐겁게 타고 신나게 달리는 거야. 그래요.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여러 장면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남편이 끄는 마차를 신나게 둘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꿈에서 봤는데 꿈에서 봤어요.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네, 근데 꿈에서는 제가 뭔가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 남편이 그냥 그 마차는 신나게 같이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메시지가 좀 길었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뭔가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죠. 앞부분에 우리 안에는 다 그 보석이 있다. 자, 보석이 있고 그런데 그 보석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돌에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둥그러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보석이 드러나는 거다.
자, 이게 굉장히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갈등이잖아요. 인간 간의 갈등,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갈등. 그런데 그걸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그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산 높은 계곡에 있는 돌은 굉장히 삐죽삐죽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돌들이 그 물살을 따라 구르고 굴러서 바닥까지 내려오면 그 돌이 동글동글해지잖아요. 아주 동글동글한 달이 되잖아요. 그 돌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경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안에 보석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거치면 거칠수록 내 안에 보석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또 놀이동산의 비유가 나오죠. 놀이동산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전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범퍼카를 탈 때 쾅 하고 부딪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고무가 달려 있고 흔들려도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삶의 체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왜? 우리의 영혼은 다치지도 상처받지도 파괴되지도 않으니까. 자, 우리는 그런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삶의 체험이 너무 리얼하다는 거죠. 너무 실제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 본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 목적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린 채로 나오게 되죠. 잊어버린 채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잊어버린 채로. 일시적으로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오게 되죠. 그러다가 차차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우리 영혼의 차원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물론 육신의 차원에서는 매우 괴롭고 힘들지만,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좀 이렇게 병상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너무 그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그 어머니 앞에서 웃어주라고, 손잡아 드리라고. 본인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울고 슬퍼하고 하면은 본인도 싫었지 않느냐.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거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좀 안아줘라. 그러면 그 어머님도 그 따뜻한 체험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까지였고요. 아무튼 그 오늘 이 메시지가 뭔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듯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쭉 정리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요. 이분 스스로도 그런 체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신도 돌아가서 자꾸 이것을 반복하게 듣게 되었다고, 본인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만큼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신비로운, 좀 신기한 인상적인 체험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삶에서 괴롭고 싶지 않죠. 그렇죠? 다들 편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모난 돌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 자꾸 피하려고 들죠. 회피하려고 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 자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보석이, 내 안의 보석이, 그리고 상대방의 보석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할까지 본인이 떠안으려고 하지 마라. 내 안의 그 문제와 과제와 그 사랑을 깨우는 거에 집중하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메시지 잘 곱씹어 보면 좋을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통찰과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